라리가 결산 시간입니다. 네. 여기 왜 상승 하나 하셨어요, 형님? 어디요? 거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하고 네. 약간 나만의 심술보 같아. 어. 뭐가 나지가 않는데 면도할 때마다 여기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 면도하다 매이시는구나. 피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뭐 라리가 결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가요? 굳이 뭐 레알이 잘했다. 아, 그거 끝인가요? 네. 그럼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못했다. 마무리하시죠 그냥. 자, 그럼 레알 마드리드 화이팅! 네, 화이팅. 챔스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레알 마드리드가 하지 않을까요? 도르트문트하고 대결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라리가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네요. 근데 레알이 잘했잖아요 올 시즌. 많이 잘했죠? 저는 역대급 리그라고 생각해요. 역대급 네. 리가를 펼쳤다. 네. 네, 패배가 1패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알레티한테 네. 딱 하나 당한. 물론 1패하고 준승한 리버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가 1패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에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크루토아 부상도 있고 밀리탕이라든가 알라바 부상도 연이어서 이루어지면서 수비 라인에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비니시우스도 부상이었고 뭐 주드 벨링엄도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반기는 공격 쪽에서는 주드 벨링엄이 책임졌고 네. 후반기는 비니시우스가 미쳐 날뛰었고 수비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가 없는 잇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단단한 잇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했고요. 특히 루닌 골키퍼의 활약은 대단했죠. 엄청났습니다. 사실 쿠르투아 부상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 하다가 뭐 중간에 또 그 그지 같은 놈 하나 잘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루닌이 결국엔 제일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네. 케파 골키퍼를 임대 영입한 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예. 쿠르토아 골키퍼가 장기 부상이니까 넘버1 골키퍼를 쓸지 넘버2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케파를 임대 영입했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케파와 루닌의 주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지만은 결국 루닌이 주전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케파는 거지였다. 쭉 달렸죠. 예. 다만 시즌 막판에 쿠르토아가 돌아왔는데 쿠르토아가 4경기 소화했거든요. 네. 4경기 무실점인 개 상태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네. 부상당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네. 네. 그래서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레알은? 근데 루닌급을 지금 서브로 앉혀놓기에 루니 지금 라리가 보여준 게 또 있어가지고. 근데 느낌이 이러면 저는 이제 나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루닌을 서브로 두는 게 좀 쿠르투아가 사실 앞으로 한 4, 5년은 더 해도 되는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키퍼이기 때문에 레알은 너무 좋죠. 행복한 고민이야. 근데 이제 사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네.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나왔는데 너무 잘했어. 음. 근데 너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냥 계속 서브해. 라고 하면 선수 본인이 이제 그거에 그치.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루니 골키퍼가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루니 골키퍼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들은 일단 제안서를 넣겠지만은 네. 아마도 루니는 레알에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로 벌써 잡을 생각을 다 이미 마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무서운 점은 그거죠. 네. 올 시즌 전반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주축 선수들, 나이 어린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아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카마빙가, 그쵸. 밀리탕 이런 선수들을 다 묶어놨죠. 그리고 나서 성적을 내면서 라리가 우승했고 그리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여름에 엔드릭 확정이고 그치. 그리고 음바페도 뭐 거의 확정이죠. 확정이죠. 네. 네, 음바페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만 보강을 한다면은 또 엄청나게 강한 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번 시즌을 즐기면서도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더 기대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 기대 요소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챔스 결승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 리가에 챔스까지 더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레알 마드리드가 돋보였던 시즌인 거는 좀 너무 명확하고 그 뒤에 지금 라리가 결산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지로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상위권은. 왜냐면은 지로나가 시즌 초반에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1위 경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로나의 활약은 대단했고요. 그죠? 그리고 막판에는 바르셀로나하고 2위 경쟁을 했어요. 다만 막판에는 원정에서 힘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3위 자리에 머물게 됐는데 딱 한 원정에서만 힘이 안 떨어졌어요. 바르셀로나. 그치.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4대2로 승리를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자격이 충분한 팀이고요.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센세이션한 팀입니다. 미첼 감독이 전술적으로 워낙에 잘 짜갖고 나왔고 그 가운데 최전방에 도우비크 있었고 왼쪽에 사비우, 오른쪽에 치앙코우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질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는 올 시즌 내내 힘을 발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예. 공격은 무서웠습니다. 뭐 후방에 뭐 미겔도 저는 사실 미첼 감독이 진짜 맞춤 전술로 잘 키웠다고 보고 기존에 딱 봤을 때 분명히 이 선수는 약점도 있고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근데 미겔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미첼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으로 커버를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첼 감독은 아마 향후 몇 년 사이에 가장 좀 많은 빅클럽들이 노려봄직한 감독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뭐 그쵸. 이번 시즌 최고는 알론소였습니다만 네. 알론소뿐만이 아니라 이 후보군에 계속 저 감독 이름도 올라갈 미첼도 네. 지로나가 만약의 경우 다음 시즌에 라리가에서 올 시즌만큼의 활약을 해주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맨시티 쪽에서도 관심을 드러낼 겁니다. 네, 왜냐면은 지로나 지분의 47%를 시티 풋볼 그룹이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다음 감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미첼 감독도 후보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뭐 다음 시즌까지 과르디올라가 맨시티 감독을 맡고 그다음에 떠날 거라는 기사들이 오늘 기준으로 막 새벽 시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드디어 아르테타 아스날이 우승할 기회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25-26 시즌 아르테타 맨시티로 리그 우승.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사실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뭐 부상 선수가 많은 거 인정. 그리고 차비 감독이 세밀한 전술 부족 그것도 인정. 근데 팀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나 고비 상황을 잘 넘겨야 돼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에서 고비가 아틀레틱 클루브 만났을 텐데 미끄러졌죠. 예. 탈락했습니다. 네.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결국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고비였는데 미끄러지고 미끄러졌죠. 탈락했습니다. 라리가에서 엘 클라시코 두 차례 대결 모두 패배했고요. 지로나하고 두 차례 대결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에게 패배하면서 라리가 패배가 5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끝까지 라리가 경쟁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시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얻어낸 소득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민 야말, 쿠바르시, 페르민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라마시아에서 이제 끌어올린 선수를 뭐 사실 이외에도 뭐 잠깐 나왔지만 뭐 마르크 기우 같은 선수도 네. 중간중간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라마시아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줬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 시즌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 가비 그리고 페드리가 잦은 부상인데 페드리 관리해주고 도용도 지금 부상인데 도용이 제 역할 하면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무엇보다도 쿠바르시가 성장한 거는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쿠바르시가 성장을 하면서 쿠바르시 파트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라오가 시즌 막판에 좀 실수도 하고 부상이다 보니까 출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결국 쿠바르시가 제 역할을 하면서 이니고하고 파트너일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라오하고 파트너일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감독이 한지 플릭이 올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상황이니까 그죠. 한지 플릭이라고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한지 플릭이 원하는 선수가 와야 됩니다. 일단 저는 피보테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영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영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지 플릭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미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뭐 어쨌든 이제 풀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자원이고 하니까.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지 플릭이 4-2-3-1을 가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도용 파트너 문제가 그치.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좀 더 늘어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측면 자원도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왼쪽 측면 자원은. 왜냐하면 측면 쪽에서 연동해서 들어가는 걸 그죠.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왼쪽 측면 쪽에 뭐 니코처럼 다이렉트에게 들어가는 유형이라든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측면 수비수도 영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비트라움 이런 선수들도 지금 한지 플릭이 원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이 올라가서 풀백과 윙어들이 연동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측면 자원들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올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감독에 맞게 선수 구성하는 게 중요하죠.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그럼 이번 시즌을 봤을 때 성공 실패 둘 중에 하나를 찍는다면 실패? 실패죠. 실패다. 무관이니까. 무관이다. 다음 시즌은 그래도 뭔가를 한번 새로운 감독과 노려볼 만하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 시즌 무관인데 다음 시즌 무관이면
그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러니까 레알 독주 체제. 네. 어.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에는 코파델레이라도 뭐라도. 어떻게든 잡아내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4위로 끝을 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좀 역시 불만족스러운 시즌이겠죠? 근데 저는 시즌 초반 프리시즌이나 이런 건 쭉 봤을 때 우승 경쟁한다면 저는 올해가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레알이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많았으니까. 너무 많고 이러고 사실 저는 바르셀로나도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 네. 있었고 사실 지로나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그래.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스쿼드적으로도 저는 보강하는 거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모라타는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데리고 뭔가 리그 우승 경쟁이나 챔스에서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냐? 거기는 조금 어렵죠. 더 애매해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포지션 빼고는 저는 보강도 되게 잘 돼가지고 좋은 시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틀레티코도 저는 기대보다는 조금 많이. 못 미친 시즌이 아닌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홈에서는 워낙에 잘하는데 원정에서 미끄러져요. 원정이 약하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약팀을 확실하게 사냥을 못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격 최전방에 수의 결정력 문제죠. 부족이 있어요. 그리즈만이 미쳐 날뛴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라타는 전반기에 모라타는 우와 이거 뭔가 잘하는데 후반기에 모라타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근데 시즌 돌아보죠? 그럼 모라타 2자릿수 골. 이러니까 전반기에 그렇게 넣었으니까. 좀 애매해. 네. 거기다가 멤피스 데파이 잦은 부상. 앙헬 코레아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활약을 못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즈만 파트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즈만이 전반기에 혹사를 당하면서 잠깐 주춤했던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수비 쪽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측면 쪽에서 올라가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빠른 역습에 수비가 당황하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도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제 생각인데 이건 그냥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전술을 능동적으로 바꿨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가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이게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이번 시즌부터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번 시즌도 좀 어려웠거든요. 결국은 이번 시즌까지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 훨씬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 훨씬 괜찮을 거다. 네, 왜냐면은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계자면 일단 모라타 내치고 데파이 내칠 거거든요. 네. 그럴 거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최전방에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한 명만 배치해 놓으면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크다. 다만 에르모소라든가 주축 선수들 재계약을 확실히 할 필요성은 있죠.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땄고 그다음 아틀레티코 클럽은 뭐 엄청 성공한 시즌. 대단히 좋아요. 올 어떤 시즌 시즌. 최고의 시즌 예. 중 하나예요. 솔직히 챔스 갔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막판에 조금 미끄러지는 경기들이 있긴 했는데 뭐 일단 유의미한 그 트로피 하나를 들어올렸고 코바델레이. 무니아인의 마지막으로는 참 어울리는 그런 작별이 아니었나. 올해가 유독 좀 오래 있었던 선수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라리가가 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에이스의 나이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어리그는 젊은 에이스를 사갖고 와서 또 다시 보강하고 계속 이런 경우가 돌아오잖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아스파스고 아직도 무니아인이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버티다 이제 떠나는 거죠. 뭐 무니아인이라든가 라울 가르시아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떠나는 거죠. 이거는 또 아틀레틱 클루브의 그 바스크 순혈주의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게 되는데 아틀레틱 클루브는 발베르데 감독을 칭찬해야 되겠죠. 발베르데 감독이 오면서 팀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파델레이 우승. 이거는 아틀레틱 클루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최근에 코파델레이 우승 여러 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승전 갈 때마다 패배했어요.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80년대인가? 와, 이 결승은 진짜 많이 가긴 한 거야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우승한 거예요. 여기가 수페르코파 우승이 최근에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아틀레틱 클럽의 저 우승은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건 영입을 하는 게 아니고 순혈주의니까. 물론 이제 영입도 하겠죠. 뭐 이제 다른 바스켓 쪽에 더 잘하는 선수들. 소시에다드에서 영입하는 경우도 예.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오사수나에 이제 그치. 바스켓 혈통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결국 이제 성과를 내느냐 못 그치. 내느냐가 구단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코파델레이 우승은 어쨌든 스페인의 FA컵 아닙니까? 맞아요. 구강컵.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다른 클럽이 우승한 것보다 저는 더 의미 부여를 좀 구단 내에서는 할 거라고 할만하다. 생각해요. 예.
뭐 소시에다드도 올 시즌 돌아봤을 때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챔스 간 것보다는 좀 아쉽지만 저는 알가실 감독 내에서 꾸준하게 성적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바스크 클럽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최전방에 해결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커요. 올 시즌 최전방 자원이 없다 보니까 최전방에 오야르 사발 올렸다가 맞아요. 뭐 누구 또 영입해서 격에 배치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의 위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후보가 전반기에는 잘했는데 후반기에는 후반기에 너무 못했어. 전반기 후반기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대비가 네. 되죠. 베티스도 끝까지 경쟁은 잘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그 진출권 내에서는 계속 있는데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건 여기도 아까 영정이 얘기했잖아요. 에이스의 그 노세화. 네. 사실 이스코 잘하죠. 아, 그 언제적 이스코냐? 잘하죠. 솔직히 근데 얘기해서. 그 공백이 있는 선수가 아직 이제 돌아온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적을 해가지고 예. 저 팀의 에이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응원봉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베티스도 결국에는 이제 해결사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네. 야, 무승부가 너무 많다. 올 시즌 베티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에요. 네. 25명 이상 부상당했어요. 그러니까 페레그리니 감독이 선수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 그 선수들도 부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저는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을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과 함께 베티스의 이스코라고 생각해요. 네. 자, 요 얘기는 제가 예. 드릴게요. 9위 발렌시아를 넣습니다. 아, 네. 발렌시아 올 시즌 시작할 때 저는 강등 후보 중에 하나라고 아, 생각했어요. 강등될 수 있었을 것이다. 루벤 바라 감독이 9위까지 이끌어냈어요. 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 있잖아. 거칠고 네. 빠르게 전환하고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PK 많이 얻어내고 직선적이고. 이런 축구를 통해서 결국 9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페인 내에서도 발렌시아 얘기할 때 아니 여름에 스타 선수들을 그렇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지금은 9위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막판까지 7위 자리를 놓고 약간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결국은 9위로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발렌시아의 피터링 구단주 이제 돈 쓰시죠. 돈 써야죠. 이 정도 보여줬으면 써야 된다. 돈 좀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위부터 9위까지 얘기했잖아요. 요까지 잠깐 정리 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라리가도 승점 90점 이상 획득하지 못하면 라리가 우승하기 어렵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나가기 위해서는 승점 75점까지는 획득해야 된다. 그럼 지금 딱 봐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 나가기 위해서는 승점 60점을 획득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최근 라리가 시즌을 보면 승점이 이 정도면 이런 성적을 내는구나. 이게 조금씩 이제 평균적으로 잡혀가고 있죠. 네. 그리고 올 시즌 라리가는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피치치 경쟁이 리그 막바지까지 이제 개미쳤었죠. 세를로트가 막판에 막 치고 올라오지 않아요? 나는 세를로트 그 포트트릭 하는 순간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음. 이거는 남은 경기 물론 이제 몰아넣기에 능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예. 이거 힘들다. 근데 도비크가 그렇게 막판에 또 네. 해줄 줄 알았겠습니까? 37라운드에 세를로트가 포트트릭 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레알을 상대로. 예. 38라운드에 도비크가 헤트트릭 했어요. 그래서 도비크가 24골로 피치치가 되고요. 세를로트가 아쉽게 23골로 2위가 됐고 주드 벨링엄이 19골.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공격 포인트가 좀 적었죠. 조금 주춤했어요. 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는 또 19골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명예회복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치치 경쟁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사무라상이라고 해서 골키퍼에게 주는 거는 아틀레티코 클럽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경기당 한 골을 실점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테오 슈테겐이 선정이 됐는데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28경기밖에 소화를 못했거든요. 이냐키 페냐가 많이 말아먹었지. 어쩔 수 없죠. 뭐 네. 경쟁자가 또 테오슈테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레미로라든가 알라베스의 시베라 시베라.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이 그 다음 순위에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난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이 최고의 감독. 네. 네. 아니 최고의 감독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미첼의 그런 이번 시즌 돌풍이나 상징성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미첼로? 그러니까 저보고 뽑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미첼 감독 줘요. 이게 트로피로 생각을 하고 승자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히 안첼로티긴 한데 사실 안첼로티가 우승하는 게 전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데 맨날 우승하는 감독이니까. 1패로 우승했는데 그렇긴 한데 사실 미첼은 놀랍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준 게 아닐까? 1패 우승하고 지로나 우승 경쟁하다가 3위한 것 중에 뭐가 더 놀랍냐고 하면 저는 지로나 약간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최고의 감독은 지로나의 미첼 감독이 네. 선정됐고
그 다음이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안첼로티. 감독인데 세 번째가 발렌시아의 바라하. 루벤 바라. 그러니까 그만큼 바라가 발렌시아를 좋은 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라리가 결승 이렇게 봤는데 역시 좀 바르셀로나가 영종 입장에서는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라리가도 볼만한 포인트들이 제법 있지 않았나? 아, 재밌었어요. 발렌시아의 약진,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지로나 클럽도 잘했고. 좋았고 지로나 돌풍, 그 다음에 주드 벨링엄 놀라웠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 그럼요. 네, 라리가 고생하셨습니다. 야, 올 시즌 진짜 나 고생했어. 인정합니다. 아 진짜 희노애락을 다 느꼈다 올 시즌.